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플래너 배명숙입니다. 머니닥터 강희창입니다. 머니닥터는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CEO가 알아야 할 법인 세무와 또 법인과 CEO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강희창 이사님과 함께 중요한 8가지 사항을 8회에 걸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세수 정책과 납세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고요. 두 번째는 2016년 개정 세법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이후의 명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CEO의 건강과 위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업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고요. 다섯 번째, 국세청 TIS와 PCI 분석 시스템과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비상장 주식평가 사례와 텍스 플랜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많은 CEO분들의 고민이신 가지급금 문제 처리 시에 주의할 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임원들의 퇴직연금 선택할 때 장단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세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 중에 미래 세수 전망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법인과 CEO, 그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2015년 국가 예산이 375조입니다. 근데 그 예산의 70%가 세금을 걷어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났는데요. 2014년은 최악의 세수 펑크로 결손 3년 누계액이 2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세 당국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결손의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국세청에서 분석한 내용으로는 향후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급격한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로 인해서 세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세수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일시적인 문제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는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65세 노년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나라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약 100년 정도가 걸렸고요. 꽤 길게 걸렸네요. 그럼요. 서서히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26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빠른 만큼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65세 노년 인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15세에서 64세까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과세 관청도 사실 이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법 개정을 통해서 공제들을 축소하고 또 담배값 인상들을 했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과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아, 종교인까지요? 네. 피해갈 길이 없네요. 이제. 네. 그래서 2015년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217조의 세수가 거둬졌는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드디어 탈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성실 신고 대상자, 그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자진 납부가 그만큼 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을 계속 강화시킬 거고 그리고 홍보를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 보는데요. 자진 신고 대상 그 유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미신고 또 과소신고 대상자 그들에게 가산세와 과태료 그리고는 또 조세 포탈 범죄들을 관용해주는 혜택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의 페널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 때문에 납세자들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지금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 자체가. 더불어 이제 금융소득까지도 지금 금융자산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자 소득을
15.4%의 그 이자 소득세도 선진국 상황에 맞춰서 40%, 50%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더욱 제한하자는 논의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기업의 그 경영하는 것도 네. 또 개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과 사실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제대로 계획된 속에서 네.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깊이 이해하고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납세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다는 건 어떤 통계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나요? 최근 그 국세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추세들을 보면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게 사실 상속세와 증여세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 세율이 50%까지니까요. 네, 네. 누수세가 적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지금 실제 상황을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납세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년 증가 속도도 2배 정도 빠르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증여세는 네. 정부에서 강제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 속에서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 상속세는 네. 한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합해서 네. 거기에 세율을 이렇게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가족이면 나눠서 과표를 분산시켜 가지고 세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네.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재차증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이요. 네. 그리고 수중자의 자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건 굉장히 큰 기회이죠. 그렇죠. 미리 받아서 불리면 그거는 이제 본인 거가 돼서 불려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세금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 원칙과 방향을 잡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들은 최대 50%의 상속세 어떻게 보면 평생 한 번 반드시 낼 수밖에 없는 그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그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외식 프랜차이즈 관련된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주식이 100%가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플랜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개인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절세라는 부분은 네. 그 개인의 그 많은 지분들을 네. 가족에게 분산시키고 네. 그리고 그 지분에 맞게 배당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소득원을 분산시켜서 네. 전체 세율을 낮추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출처가 확보된 자산을 네. 만들고 난 다음에 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업과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린다든지 플랜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과 또 기업 대표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네. 어떻게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서로 상의해보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나 뵙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님들. 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간략한 정보, 세수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 만나 뵙고 상황에 맞춰서 안내해 드리실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럼 오늘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직접 찾아뵙고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2016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CEO분들께서도 100년 기업을 꿈꾸시고 계획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멋지게 이겨나가셔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